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챔버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손흥입니다. 예, 이 정도 박수 소리면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냐? 아마 당군의 멸균의 그 이론 강의를 아마 저만큼 많이 한 사람 없어요. 제가 한 800회, 15년, 20년, 800회는 어느 정도 숫자냐면요. 근 2년 몇 개월을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죠? 전국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뭐 식약청도 가보고. 저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어디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뭐 저기 공릉동 저쪽 어떻게 쭉 가서. 알고 봤더니 국정원이 국정원. 국정원에도 병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비밀리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북한 사람이면 무조건 신체 검사도 받고 멸균도 하고 뭐 하나 봐요. 그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데 그래도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멸균을 한 3년 정도 하니까 약간의 이해가 제가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거든요. 공학과 나와가지고 엔지니어 출신에서 장비를 수리를 맨 처음에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뭣도 모르고 했던 거죠, 그죠? 근데 뜨겁고 막 디고 그러면서 멸균을 이제 메커니적으로 이해하니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거를 이제 강의로 제가 담아서 설명할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멸균이란 무엇인가를 조금 이해해야 돼요. 멸균. 그다음에 보실까요? 멸균은 단어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오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술 병원에서 재사용을 안 하면 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한 번 쓰고 다 버리면 이제 그때 폐기물로 이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문제지만 지금 재사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 지구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그 전 지구에 한 200개의 나라가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잘 사는 나라는 USA, 아메리카, 미국입니다. 미국은 3억 5천만에 7만 불을 하는 거예요. 뭐 싱가포르가 11만 불 해봤자 200~300만 불도 아니에요. 600만 불도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은 3억 5천에 7만 불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잘 사냐면요. 지구가 45억 년인가 여태까지 거쳐오면서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는 아직까지 없었어요. 미국.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처럼 멸균을 하지 않아요. 재사용이 여러분들의 한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이면 미국은 30도 안 해요, 멸균을. 그냥 쓰고 저기 소모품이 많은 거죠. 근데 미국에 또 단점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의료 수가가 엄청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앞배 수술을 한다 해서 맹장 수술을 하면 우리는 한 100만 원 정도면 안마 정도면 다 끝날 건데 미국은 아마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취비는 또 별도로 나오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죠? 근데 그 대신 여러 가지 일회용을 많이 써버리기 때문에 뭐 멸균을 하는 게 좀 적어지죠. 근데 그러나 그 방법은 우리가 뭐 7만 불, 뭐 10만 불 되면 모를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미국밖에. 전 지구적으로 다 재사용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야 의료 수가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하는 걸 딱 2명만 몰라요. 일단 원장님. 그리고 집에 계신 남자분은 몰라. 남자분은 이 사람들이 뭐 하고 다니나 봐,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일을 하냐면 병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집에서도 일이 시작되죠, 여러분들. 그걸 아는 건 저입니다, 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렇게 두 가지 인생을 살잖아요, 간호사 본 선생님들이, 그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멸균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이제 갖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바이러스, 뭐 박테리아, 뭐 퓨지, 프레온 이런 것들을 죽이기로 하는데 여기에는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 이런 것들은 죽였다고 해서 멸균을 했다고 하진 않아요. 이런 건 소독을 했다, 소독. 근데 멸균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프리온처럼 아포균을 죽여야 돼요. 아포균. 예, 아포균을 죽이면 이때는 스텔라이저로 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척기 있잖아요. 세척기에 돌리면 그것도 소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93도까지 싹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메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죽일 수 있어요. 이러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예,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고 나서 멸균기로 가는 건 이 아포균을 못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걸 죽이기 위해서. 이게 멸균의 이제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 균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그러니까 단백질을 죽이는데 이 단백질을 물로 씻는다 그래서 씻어지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피는 없어지지만 거기 단백질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균을 옮기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멸균이라는 단어는 스테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소독은 디스인펙션이라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독보다는 멸균의 세계에서 하는 거지, 멸균. 예, 이렇게 해서 이 병원체, 비병원체 모든 미생물을 다 살멸시키는데 이 스포아라는 아포를 죽여야 멸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보시면 이제 이 아포가 어떻게 생겼냐 보면 여러분들 바이오로지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바이오로지칼 하게 되면 여기 밑에 종이가 하나씩 들어 있어요. 요게 균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스팀이나 이 플라즈마는 이 보라색 앰플을 쓰고 이온은 연두색 앰플을 쓰는데 요거는 균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딱 요를 깨고 얘를 섞어서 흔들면 요런 색으로 있다가 시간이 한 8시간, 9시간, 12시간 이상 지나면 이렇게 노랗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균을 멸균하지 않고 깼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균이 또 먹이를 먹는 거예요. 먹이를 먹으면 어떻게 하죠, 선생님? 여러분들 밥을 먹으면 CO2를 배출해요. 그죠? 똑같아요. CO2를 배출하면 pH가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pH가 염기성에서 산성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노랗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균이 살아있다. 이렇게 눈으로. 근데 인류가 이러면서 1900년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를 형광물질을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3M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 최초로 3시간짜리 이 내피드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약간 이제 과학적인 거에 이제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하고 이온은 4시간짜리를 출시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오균은 스팀균과 다르기 때문에 스팀은 한 56도에서 60도에서 배양을 하거든요, 내피드는. 그다음에 이온은 36도나 7도에서 배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균류도 다르고 배양도 다르고 하여튼. 근데 요거를 보는 거죠, 실적으로. 근데 요 아포라는 놈을 좀 알아야 돼요. 아포는 휴먼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안 맞잖아요. 이게 상온에 이런 데는 잘 이렇게 얘가 자라는데 영하로 떨어졌다든지 뭐 이게 뭐 조건이 뭐 100도로 막 올라가기 시작한다든지 그래서 뭐 조건이 안 맞으면 죽은 척 해버려요. 발화를 못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20도 상온으로 하게 되면 1년이 지나도 얘가 발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에 상관없이. 그리고 얘는 저항력이 강합니다. 이 아포라는 경우는. 그래서 뭐 열이라든지 방사선, 화학물질에 강한 거죠. 그리고 이 아포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 모든 인류는 여러분 너무 진지하네요. 눈이 이렇게 원광대 쪽에서 왔을 때는 저기 거기가 뭐죠? 원광대가 어디 병원이 어디에 있죠? 거기? 익산에 오셨으면 아침 일찍부터 오셨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그죠? 한 40분 정도 걸리지 않나요? 1시간? 자, 어디요? 남원에도 오셨어요? 예. 그러면 그 이도령하고 성춘이랑 잘 있나요? 그 남원에 그 남원정인가요? 그거를 그걸 세운 사람이 이황 정승이 그걸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저만 아나요? 강할로를 이황이 아니라 누구죠? 이 세종대왕 때 정승했던 사람이 누구죠? 황희정승이 생긴 거예요. 황희정승이 유배를 4년간 있었을 때 아마 거기서 있다가 세종대왕에게 발탁돼서 다시 이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하여튼 제가 하여튼 그래서 황희정승을 통해서 강할로가 되었다. 예, 남원에도 오셨네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생물은 암수와 수수가 만나서 개체를 만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개체가 만나듯이 똑같이. 근데 인류에 암수와 수수가 만나서 개체를 이루는 게 몇 가지 안 돼요. 홀씨식물 같은 게 그래요. 그리고 유일하게 아포가 그렇습니다. 아포는 혼자서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혼자서 발화할 수 있어요. 이게 아포의 특징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결국엔 우리는 죽이기 위해서인데 아포를 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보냐면 마음이 착하잖아요. 여기서 잘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 눈으로 바꾸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포가. 그래서 뭐 이렇게 막대 모양을 했던 바실러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결핵이라든지 대장균, 뭐 장티푸스, 뭐 탄저균 다 이런 게 아포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토양 이게 크리토리움이라고 해서 폐혈증을 일으키는 이런 것도 아포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400배, 1000배를 확대하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하있는 균을 한번 우리가 찍어봤거든요. 요 400배를 확대해서. 그래서 얘는 멸균한 거고 이거는 멸균하지 않은 겁니다. 이오 비하이를. 그래서 이오를 여러분 이오는 뭐냐면 에틸렌 옥사이드는 단백질을 분해제예요. 단백질을 갖다가 파괴시키는 분해제인데 우리 몸의 단백질은 한 5%에서 10% 미만으로 있거든요. 이웃께서 오면 어떻게 했죠? 단백질이 다 녹아내리듯이 요거를 잘 이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유럽에서 2차 세계전에 유태인을 학살할 때 이 에틸렌 옥사이드에 가스실을 넣어서 죽여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실 게 뭐냐면 그러면 유럽에는 이웃가스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웃가스는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미국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유럽은 이 트라우마를 갖고 있잖아요. 사람이 수백만 명이 죽은 걸 봤기 때문에 이쪽은 유럽은 어떻게 가냐면 포르말데히드라고 하는 걸 합니다. 법적으로 이호를 안 하고 포르말데히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해방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25를 거치면서 이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를 미국 체계를 따라가고 법만 일본 걸 그냥 일본 걸 유지한 거예요. 검사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저 판사 이런 건 이제 일본식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 미국식으로 갔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이 따라합니다. 뭐 대통령제, 뭐 병원 체제 뭐 이런 거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웃가스의 나라예요. 그러면 미국은 지금 미국가스 쓸까 안 쓸까요? 안 씁니다. 미국 한 대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은 진지기부터 이웃가스를 안 쓰고 그냥 스팀과 플라즈마 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이웃가스 할 수 있는 물건이 없어요. 거의 아주 고가의 장비 아니면 다 플라스틱 일용을 쓰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 쓰고 있는 거 다 일용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만약에 멸균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배양해 버리면 우구르가 어마어마 한 섹터만 봐도 잘한 거예요, 얘네들이. 얘가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착착착착 하면서 이렇게 멸균하지 않고 이렇게 균이 자라는 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포를 죽이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딱 두 가지예요. 100도 이상에서 하든가 100도 미만에서 하는 건데 100도 이상에서 하는 건 뭐냐면 이 견디는 재질이죠. 고온, 수술방에서 수식이거든요. 이거 다 100도에서 견디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이 스팀이라는 멸균으로 하면 되고 그다음에 건열 멸균기도 따로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그다음에 저온 멸균기 이제 100도 미만으로에서는 이상에서는 녹는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뭐 내시경을 한다든지 뭐 카테터 뭐 이런 거 있다면 난리가 나겠죠. 녹는 재질 아마 원장님 눈에서 레이저 나갈걸요. 막 내시경을 스팀했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형체도 없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온은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웃가스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가산화수 플라즈마, 그다음에 포르말데히드라는 건 유럽 국가인데 전 세계 국가 중에 포르말데히드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럽은 딱 뭐 40명이 쓰고 유럽을 따르는 또 이런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나라들은 포르말 쓰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뭐 하나가 있냐면 방사선 멸균을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핵으로 하는 거예요, 핵으로. 그래서 코발트 60에서 감마 멸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상온에서 핵을 조사해 가지고 하면 이런 거는 멸균이 되게 어렵거든요. 겉에는 멸균이 돼도 안으로 멸균이 되긴 어렵지만 방사선 멸균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되고 꽃도 되고 배추도 되고 그냥 형태 뚝 그런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납만 안 돼요. 납은 핵이 탁 튀어나오기 때문에 납 빼고는 뭐 웬만하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미국은 스팀과 이오랑 이렇게 가서 플라즈마 쪽으로 갔고 유럽은 스팀과 포르말데히드예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스팀과 이오 포르말데히드를 세 개 다 하는데 이웃가스의 수가 우리나라에 한 50만 대, 100만 대라면 포르말데히드 한 50대 정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저기 충남대, 뭐 삼성병원, 세브란스 뭐 이렇게 몇 개 정도 외에는 더 이웃가스를 좀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세척 예방을 하는데 요건 뭐냐면 기계가 합니다, 기계가. 왜냐하면 옛날에는 손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일 먼저 내가 감염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세척실에서 일을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얘가 찌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면 안 절대로. 그리고 칭찬도 하면 안 돼. 칭찬해서 열심히 의욕적으로 하게 되면 찔리면 내가 감염 걸리니까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어떻게 하죠?
기계를 의존해서 일단은 오염 물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서 하는 건 뭐지? 기능 점검하고 조합하죠. 그죠? 그래서 병원마다 이 조합이 다 다르죠. 그죠? 그리고 포장하고 멸균. 여기서 멸균 합니다. 멸균기가 여기서 하는 거고, 묵은 검증을 하는 건 챔버 같은 회사들이 하는 거죠. 그죠? 챔버 같은 회사들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장하고 이동해서 사용하는데, 겉에 있는 인터널이 있잖아요. 인터널은 멸균이 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멸균이 변했다고 해서 멸균을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거는 프로세스 인디케이터라고 그래서 멸균기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걸 보자는 거야. 근데 만약 이게 안 변했으면 어떻게 되죠? 일단 안 쓰는 거야. 그리고 오염이 될 수도 있어요. 이스터널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멸균을 하고 나왔는데, 이 스팀 멸균을 하고 나는데 옆에 딱 가산화수소한 물건을 같이 붙여놓잖아요. 어떻게 되죠? 인디케이터가 환원돼 버려요. 왜냐하면 가산화수소라는 물질은 환원시키는 물질이잖아요. 우리 가산화수소 염색하면 머리가 노래지는 거 아나요? 안 해봤나요? 어렸을 때? 근데 그러나 우리가 쓰는 가산화수소는 3%짜리예요. 3%. 근데 멸균기에서 쓰는 가산화수소는 59%짜리입니다. 잘못하면 화상 입어요. 그리고 멸균하고 나서도 장갑 끼고 만져야 되는데 막 의욕적으로 손을 만져 손이 하얘지는 경험은 뭐 한두 번 다 해봤을 거죠. 근데 그게 남아 있어서 여러 가지 인디케이터를 환원시키는 거죠. 이렇게 오염되는데, 이렇게 오염되거나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주의해야겠죠, 그죠? 근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사용하기 전에 뜯어서 그 안에 인터널을 찾습니다. 그래서 뭐 조그만 물건은 하나씩 넣지만 큰 물건은 2개씩 넣기도 하고, 층으로 되어 있는 건 층층마다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인디케이터를 찾는 거예요. 근데 찾을 때 잘 해야지 이게 뒤집어져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챔버가 인류에서 최초로 양면 인디케이터를 만든 거예요. 최초. 그래서 우리가 인터널 국내에서 1등이잖아요. 안 쓰는 병원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1등이죠. 뭐 서울대부터 뭐 다 쓰면 되니까. 근데 이게 왜 그걸 쓸 수밖에 없었냐면, 뒤집어 있으면 손으로 만지는 순간 불결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뒤집어 있으면 그 뒤에도 있으니까 그걸 보는 거죠. 하여튼 인터널은 종류가 한 4가지 정도가 돼요. 타입 3, 4, 5, 6. 근데 그거에 따라 용도가 다릅니다, 완전히. 그래서 일반적인 물건을 사용할 때는 타입 4를 넣게 돼 있어요, 다. 근데 여러분 타입 3는 본 적 없죠? 이거는 연구소에서는 쓰는 거예요. 파라미터를 하나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팀 같은 경우에는 온도, 시간, 스팀이 다는 요 3가지의 파라미터인데, 여기서 그냥 온도만 보고 싶은 파라미터가 있다면 이건 타입 1입니다. 타입 3예요, 타입 3. 근데 이런 거는 연구소에서만 쓰겠죠. 타입 파라미터 하나씩. 그다음에 습도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인디케이터가 또 따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타입 3를 싱글 파라미터라 해서 이 싱글 파라미터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타입 4는 멀티 파라미터거든요. 멀티 인디케이터로 보죠. 예, 이걸 동시에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물건은 다 타입 4를 넣습니다. 그럼 타입 5를 언제 넣냐? 여기가 임플란트나 주요 수술을 할 때 타입 5를 쓰기 때문에 수술실에서 주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타입 5까지는 사람들이 이해를 많이 해요. 그러면 타입 6는 뭐냐? 딱 묻는다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균이 아닌 특수균을 잡겠다고 덤벼들 때 쓰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냐면 모든 균은 웬만하면 스팀에서 134도에서 3.5분이면 다 죽습니다. 근데 안 죽는 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광우병이에요. 프리온은 18분을 해야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3.5분,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스팀 인디케이터는 3.5분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3.5분을 측정 못하니까 특수 인디케이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타입 6입니다. 타입 6는 특수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에뮬레이팅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특수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막 특이합니다. 그래서 그걸 타입 6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건데 이게 인터널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인터널을. 그래서 인터널이 있으면 그때서 이제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1차 세척하고 빨리 보내는 거죠. 근데 이 1차 세척이 자꾸 늦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구에 녹이 쓰게 됩니다. 왜 녹이 쓰냐면 우리 피는 헤모글로빈하고 나트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구에 만나면 이게 녹을 쓰게 해버리는 거예요. 나트륨, 소금이죠, 소금. 헤모글로빈이. 근데 1차 소독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인스트루먼트가 스테인레스로 돼 있지 않고 스테인레스에 철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강도가 되게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을 넣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 녹이 쓰는데 피를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오늘 금요일이라고 하면 이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월요일 날 출근하잖아요. 근데 그 피가 계속 묻어서 월요일 날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벌써 녹이 쓴 거예요. 한 번 녹이 쓰면 계속 씁니다. 인스트루먼트. 그래서 초기에 이 물을 없애주는, 피를 없애주기만 해도, 그래서 거기다가 꺼지도에 덮기도 하고 막 물기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이 공구시에서는 좋은 나름대로 녹슬지 않는 이게. 근데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사용하는 건 스팀인데요. 그다음에 건열이 있는데 볼게요. 스팀이 인디게이터는 스팀 배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래비티 스테릴라이저가 있고 프리백큐움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건열부터 볼게요. 건열은 열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게 그냥 아무런 장치 없이 여기다가 히팅 열만 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집에 여러분 다 한 대씩 갖고 있는 거예요. 오븐기 갖고 있네, 빵 굽는. 그게 건열 멸균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건열 멸균기로 멸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포를 넣고 134도에 우리가 건열 멸균을 한다고 한다면 아포를 죽이려면 5시간에서 6시간이 필요해요. 134도에. 그러니까 이걸 열로 죽이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스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인류가 발견했겠죠. 그래서 스팀으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사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멸균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냐라고 찾아보면 기원전부터 이제 돌아가면 기원전에도 수술을 한 거예요. 히포크라테스로,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불로써 막 그걸 태운 거야. 뭔가가 균이 있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잘 안 닦고 했을 때 사건이 벌어졌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해오다가 자꾸 발전합니다. 그래서 자비소독이라는 시대로 돌입하게 되는데, 조선시대 정도 되면 전 인류가 자비소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물에다가 넣고 끓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균을 죽인다는 것도 이 사람 눈치챈 거예요. 근데 그 시대만 되더라도 이건 멸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포를 죽였다 하더라도 얘를 꺼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꺼내고 나서 이제 손부터 이걸 갖고 이동하고 갖다 놓고 이러면서 이제 다 공기 중에 오염, 낫도도 오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가 이제 어떻게 돼서 멸균 세계로 들어가냐? 이제 1800년대로 다시 또 돌아옵니다. 근데 1800년대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이 산업혁명이 불면서 영국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옷을 만들면 다 간의 수고음이에요. 내 옷을 내가 짜는 거야. 그래서 몇 개 못 만듭니다. 근데 이 산업혁명이 뭐냐면 톱니바퀴예요. 톱니바퀴. 톱니바퀴가 인류의 의식주를 해결해서 이게 밤새 돌아가는 거예요. 톱니바퀴가. 그러면 막 옷이 직물이 착착착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이 과학자들이 이 어마어마한 걸 발견하는데,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가 뭐냐면 현미경을 발견합니다. 현미경을 이제 1800년대, 이제 50년대쯤에 이제 발견하면서 진짜 균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세균학자가 누구냐면 파스텔이에요, 파스텔. 이런 사람들이 세균학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쪽에 한편에는 이제 멸균 쪽으로 가는데, 그러면서 멸균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이 수술기구 이런 도구들을 포장을 해야겠다는 개념이 그때부터 처음 생긴 거예요. 포장을 하지 않으면 이거 재간염이 되는구나.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포장은 린넨이었던 린넨. 내가 이 면으로 포장을 한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그 면을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다 쓰고 있고, 그 대신 유통기한이 좀 짧은 거야. 린넨은 뭐 2주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파우치가 나오면서 3개월, 6개월 막 탈백이 나오면서 1년씩 늘어나는 이런 좋은 포장지가 나오면서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 그때 맞물려서 어떤 게 나오냐면 스팀 멸균기가 1800년대 중반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그래비티 멸균을 인류가 딱 처음 만듭니다. 그래비티를. 그래비티 멸균이 지금부터 150년 전, 17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그래비티가 나와나 하여튼 그게 만들어지면서 좀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이 스팀 강의 다시 좀 이따. 그래비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100년으로 흘러서 프리백큐움 시대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완전히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보이하고 딕이라는 학자예요. 그거는 제가 스팀 때 다시 얘기할게요. 그리고 스팀도 있고, 이제 저온으로 갔을 때는 에탄올 옥사이드, 이온가스를 쓰고, 이온가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혼합이 있고 100%가 있어요. 100%는 폭발성이 있고 부탄가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OECD 국가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는 225리터 이상 만들지 말자. 225리터가 가장 큰 거죠. 근데 OECD 국가가 아니고 엉뚱한 데는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나머지 225리터 이상은 다 혼합이 있는 거예요. 혼합. 1000리터, 2000리터.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들어오는 성호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이오가스나 이 뭐 간만 매균해서 들어오는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은 100리터, 1000리터에서 하면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방에다 놓고 지게차가 이렇게 들어가서 막 물건 해서 주사기도 매균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혼합을 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혼합을.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는 많이 쓰고 뭐 병원에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오가스를 좀 잘 안 쓰고 100%로 좀 남아 있고 요 정도의 추세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인류가 이오가스를 쓰면서 이오가스가 엄청나게 균을 잘 죽이거든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모든 건 빛이 있으면 그 뒤에 제가 이제 저한테 빛이 쏘잖아요. 그럼 제가 화나게 되지만 제 뒤에 그림자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한 것처럼 이오가스가 뭐가 있냐면 균을 잘 죽이게 되진 제독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제독하는데 균 죽이는 시간은 30분이면 다 끝나거든요. 보통 30분 1시간 안에. 근데 제독하는 시간이 최소 8시간에서 기본적으로 12시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 못 돌리는 거예요. 왜? 전처리하고 매균하는 시간은 16시간 걸려버리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게 있지만, 그럼 인류가 이제 어떤 걸 갈망하냐면, 이 기구들을 한 번에 매균을 하게 되면은, 이거 한 번밖에 못 쓰면, 이 기구들을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그죠? 내시경이라든지 고가 이런 장비들을. 그러면서, 이거를 좀 빨리 할 수 없을까라고 하면서, 1990년대에 이 존슨앤존슨이라는 이 회사에서 이 가상화수소 플라즈마를 최초로 FTA에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1년 뒤에 상륙을 하게 돼요. 93년도에. 하여튼 그런데 이 플라즈마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완벽한 매균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식약청의 허가를 받을 때 한정적 매균을 하겠다라고 허가를 받고, 그 대신 조건은 매균 포장지를 일반 포장지를 절대 안 쓰고 타이백이라는 이 특수 포장지를 쓰고 하면서 매균하겠다. 그리고 물건도 한정적으로 하겠다라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오가스처럼 막 여러 가지 돌리면 매균이 실패할 수가 있어요. 특히 흡입할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들어, 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얘가 매균 실패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과산화수소가 이렇게 흡입해서 들어가 버리면 농도가 작아지고 이렇게 매균이 완벽하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 가산화수소 매균할 때는 주로 흡입하지 않는 딱딱한 물질만 주로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도 인류가 1시간에 매균을 했다면서 이제 진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르말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신 적도 있겠지만 보지 않지만, 포르말린은 이런 산업 현장에서 엄청 많이 쓰이는 물질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새집 증후군 해가지고 아파트를 사면은 뭐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가구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가구를 사면 이 눈이 따가운 쾌쾌한 냄새 나잖아요. 그게 포르말린이에요. 왜냐하면 가구를 수입할 때는 이 가구에 이 나무에 찐득이들이 엄청나게 묻어있거든요. 여러 가지 바퀴벌레부터 찐득이. 근데 이거를 일시 딱 제거할 수 있는 건 포르말린이에요. 포르말린 쫙 맡으면 다 이게 하는. 예, 그래서 이 다죽에서 딱 깨끗한 상태로 오는데, 이 포르말린 있잖아요. 포르말린이 균을 엄청 잘 죽이는데 제독 시간이 얘는 5시간 이상 걸려요. 얘도 또. 근데 그것도 묻어 있고. 근데 이오가스는요 무색무취예요. 색깔도 없지만 냄새도 없는데, 포르말린은 조금 발전해요. 색깔은 없어. 물처럼 무색인데 냄새는요, 여러분들 데모 해봤어요? 데모? 안 했나요? 학교 다닐 때 공무원 내 체류탄 냄새 똑같아 그냥. 예, 그래서 이 포르말린이 멈춰버렸다. 그래서 이 가스가 나왔다 하면 화생방 연습하는 거죠, 이제. 그 대신 이제 냄새가 나니까 도망갈 수라도 있죠, 그죠? 네, 이게 포르말린의 특징인데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여요. 막 이렇게 그다음에 배를 멀균하고 싶다든지, 뭐 공간을 이렇게 막 닦고 싶다라고 하면 포르말린을 막 닦아버립니다. 근데 이오가스랑 포르말린의 조심할 점은 뭐냐면 발암물질로 속해 되고, 가산화수소는 발암물질은 아니에요. 근데 이 이오가스나 포르말린을 많이 맡아버리면 내가 암에 걸려버립니다. 그게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오가스는 이렇게 혼합하고 100%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스도 이렇게 다 썼죠. 옛날에는 혼합 많이 썼는데 이제 혼합을 가스에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어서 100%쪽으로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가산화수소죠, 그죠? 가산화수소. 그다음에 이거 포르말린인데, 포르말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병에다 넣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게 그 내시경 매균기라고 해서 시스템1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네, 스테이스 아세요? 썼어요? 시스템1? 네.
제가 이건 농담으로 들으셔야 돼요. 또 스트레스 가가지고 또 얘기하면 이제 왜 그러냐면 뭐 괜찮아요. 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멸균의 역사로 또 갈까요? 제가 이제 그 멸균을 공부하는 사람은 알죠? 제가 멸균은. 근데 멸균의 역사로 가면 미국의 역사와 유럽의 역사로 가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는 야 너희들 야 어떤 나라가 있어 어떤 제품이 있어 멸균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죠. 근데 미국은요 캐슬이라는 이 멸균기 회사가 있었어요. 윌모트라는 이 대표가 이 1980 몇 년대에 뉴욕에서 만든 회사가 있고 그 옆에 암수코라는 회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암수코는 원래는 암수코가 아니라 아메리칸 스텔라이저 컴퍼니의 앞자를 따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죠? 너 회사 어디 다녀? 미국 멸균기 회사야. 이름이. 그죠? 그래서 그걸 따서 암수코라고 한 거죠. 근데 캐슬도 잘 나갔고 암수코도 잘 나가는데 실제로 잘 나간 건 암수코가 천하를 팍 제패해본 전 세계를 100년간 호령하면서 이제 이 왕자로 그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100년 동안 너무 잘 나간 거야. 암수코가. 그리고 암수코는요, 수술 때도 책의 명품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암수코 멸균, 이제 수술 때 사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웬만하면 뭐, 네, 비싸죠, 일단 좋은 거 비싸요. 그 대신, 이런 말 하면, 미국은 300kg도 있어요, 300kg, 200kg. 수술 때 300kg, 200kg. 저는요, 홀쭉이에요, 거기 가면. 200kg의 사람들 막 들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술대가 엄청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처럼 하여튼 미국에 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잘 나가다가 이 암수코가 그러니까 암수가 이제 너무 잘 나가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조금 삐걱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때 이제 1980년대 90년대 거쳐서 이제 삐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이옥가스를 멸균하는데 이 내시경을 이옥가스를 했던 거예요. 왜냐면 봐보세요. 저온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스팀했다가 하면 큰일 나는데 미국은 요거부터 하자. 선진국이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어니스트예요. 정직성이에요. 정직해야 선진국이 돈이 많다 그래서 사우디처럼 돈이 만들어서 축구 선수 다 데리고 간다 그래서 축구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이게 무슨 내시경이 우리 병원에 2대가 있으면 환자를 2명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무슨 얘기 아시겠죠? 왜? 이거를 멸균하면 그 다음날 된다는 건 국가가 너무나 잘 알아. 근데 이걸로 갖다가 내시경은 보면 안 돼. 시술을 하게 됐다. 뭐 그걸 떼어내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안 돼.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구랄대로 닦아가지고 다시 쓰고 막 10명씩 보고 막 그러니까 새벽 일찍 가라고. 이런 것처럼. 그런데, 그렇죠. 예. 근데 미국은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됐죠? 실질적으로 얘 대수만큼만, 그러니까 뭐 환자를 30명 받으면 얘가 30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세트, 하나는 몇 천만 원인지 모르지만 세트로 구성하면 되게 비싸거든요, 얘네들요. 그런데 인류가 무슨 생각을 했겠죠? 내시경 멸균기가 있으면 어떻게 했죠? 얘가 1시간만 멸균해서 끝낸다면 내시경 2대만 있으면 돼요. 그게 스테리스가 그걸 만드는데 스테리스가 어디서 탄생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스테리스는 암수코의 직원 7명이 나와서 만든 회사예요. 연구원들이 그 안에서 나와서 안에서 만들면 쫓겨나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는 안에서 얘기를 했어요. 연구원들이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내시경을. 근데 이 암수코가 너무 잘 나간다 그랬잖아요. 뭐 잘 나간다 뭐.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해지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연구원 7명이 나와서 7년 만에 안산 병원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 안 살 수밖에 없죠. 한 대만 있으면 내시경을 안 사도 되니까 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더 싼 거야. 실제로. 그래서 다 사버립니다. 그래서 7년 딱 되는데 또 그때 당시 또 암수코가 좀 삐그덕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M&A를 해서 인수합 서로 합병을 해라. 같은 본류가 하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100년의 이 천하를 제패했던 이 암수코가 스트레스에 져버린 거예요. 이 주식을 딱 하고 감자를 해서 딱 비교했더니 스트레스가 더 높아요. 하루아침에 스트레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든 이제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이 신진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이끌고 가는 거죠. 같은 회사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 천하를 제파했을 때 멸균이도 엄청 잘 만들었거든요. 이글 시리즈에 가서 옛날에 독수리가 이제 암수꾼은 그거거든요. 이 상선징이었었는데 이런 거 다 없애서 이 스트레스 물결로 갔잖아요. 옛날에 독수리였는데 물결 같은 거로 스트레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궁금증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멸균기가 스트레스를 샀더니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이거 옛날에 암수가 아닙니다. 시구하고 막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항의하고 막 이렇게 막 할 정도로 농담이에요. 이것도 괜히 또 이것도 스트레스 받다. 그러면서 이제 쫙 헤맨 거지. 헤매면서 지금 이제 스트레스의 그 모습으로 가는데 스트레스는 미국에 엄청난 회사가 됐어요. 지금 여러 가지. 뭐 펜탁이라는 이 내시경 1조 원 회사도 인수합병하고 막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멸균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술도 있고 이 산업 현장의 것도 되게 과학적인 것도 많이 발전합니다. 근데 챔버가 이런 회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는 진짜 과학이라든지 균을 장악하고 뭐 여러 거 하고 싶은데 이제 이 기초적인 거에 여러분들 이 가난한 챔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챔버 여러분들죠.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요거를 만들어서 이 세계를 제패를 장악하는데 하는데 우리나라는 실패를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펜타게라든지 이런 걸 쓰지 않고 올림푸스를 쓰는 거예요. 올림푸스는 이게 잘 안 맞아. 이게 그래서 자꾸 이게 재질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녹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실패하고 나머지는 펜타게나 올림푸스 안 쓰는 나라에서는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철수를 하게 된 계기가 올림푸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여튼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시경 멸균이다. 얘는 뭘로 했냐면 식초로 합니다. 식초로. 과초산인지 식초로 해가지고 멸균해서 물을 샥 해가지고 아포를 죽이는 방식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 이제 방사선 멸균을 한 거죠. 이렇게 방사선. 근데 요거는 핵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가 허락을 해줘야 돼요. 함부로 하면 이제 핵을 누출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핵을 쪼사서 하는 거였어요. 우리나라는 그린피아 기술이라고 해서 이천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택배로 하거나 차로 보내면 택배 이제 한 박스에 이렇게 몇만 원 받아주고 이제 해주는 택배비는 별도예요. 네, 택배비 별도입니다. 예. 지금 50분 쉬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괜찮아요. 제 세미나를 들어보시면 제가 하다가 집에 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시간까지는 하는데 50분 됐어. 제가 이제 달번에 50분을 하다가 이게 다 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자료를 드리니까 자습하는 자습 집에서.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요 얼마나 많은 제가 교육을 해서 가보잖아요. 제가 지금은 얌전하게 하잖아요. 옛날에 방방 떴어요. 엄청나게. 근데 열심히 강의한 거 좋은데 시간을 초과하면 안 불러. 평가가 엄청 안 좋아요. 근데 한 2, 3분 전에 먼저 끝내죠. 다음에 또 오세요. 근데 강의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니까 내가. 그래서 딱 멈추고 가야 다음에 부른다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2분 남았다는 거예요. 2분. 그러면 스팀이 무엇인지 갈까요? 스팀은 뭐래? 네?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태까지는 기초고 이제 스팀만 이해하고 끝낼게요 이번에. 스팀이 뭐냐면 물인데 여러분 제가 이게 오다가 어저께 이제 저기 회사 본사에서 이제 뜨거워가지고 물을 밖에 이제 뿌렸어요. 제가 차에도 뜨거워가지고 뿌렸는데 한 1분, 2분 지나면 다 없어져요 물이. 그죠? 바닥에다 이렇게 아스콘 같은데 뿌리면 왜 그러냐면 이게 뭐냐면 증발한 거예요, 증기. 근데 이거를 수증기처럼 된 거지 이걸 스팀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구름이에요, 구름. 그냥 이 수증기. 그냥 증발한 거죠, 그죠? 근데 스팀은 어떻게 발생되냐면요, 물을 끓여서 100도 이상에서 나온 이 스팀 이 기체를 이거를 스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증발한 수증기가 균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근데 100도 끓여서 만든 요 스팀이 얘가 균을 죽이는 거예요. 얘가 실질적으로 요가. 그러면서 여러분들 봐, 건열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봐보세요. 공정 변수가 달라요. 건열은 온도하고 시간만 필요한 거예요. 스팀이 존재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온도와 시간과 습열, 이 스팀, 97%의 이 스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수증기 물방울. 근데 이제 100도에서 끓은 이 스팀이어야지만이 균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멸균기에서 스팀 발생기에서 스팀에서 이렇게 멸균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 챔버 안으로 들어갈 때 이 핵심 원리를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스팀을 여기가 챔버라고 가정했을 때 문을 다 잠갔어요. 또 챔버부터 다시 가야 되네. 문을 닫으면 공기가 안 통하면 챔버고 공기가 통하면 그걸 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문을 닫았는데도 막 이런 데 통하잖아요, 그죠? 이런 걸 룸이라고 하는데 문을 딱 여기 문 닫잖아요. 절대로 공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챔버라고 하는데 챔버 회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제가 왜 챔버를 지었을까요? 멸균으로 끝내겠다는 이 회사를. 멸균을 하고 싶은 멸균 이야기를, 그죠? 네. 그래서 이름을 자켓으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자켓으로. 챔버로 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뭘 가르쳐 주려고 하면 문을 닫았어요. 그럼 여기가 0kg인 거예요, 0kg. 근데 스팀을 계속 밀어넣으면 어떻게 했죠? 압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재밌는 사실을 가르쳐 줄게요. 압을 0kg에서 1kg까지 올리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121도가 됩니다. 이건 과학이에요. 그리고 그 압을 우리가 2kg까지 올려볼게요. 2kg까지 딱 올리면 온도가 몇 개 될까요? 맞춰보세요. 5도 땡, 4도 땡, 1도도 땡, 2도. 2도. 선생님 누가 해서 2도? 네. 선생님 제가 우산 드릴게요. 네? 선생님 아셨네. 선생님 뭐라 해야 이거 얘가 선물 준다니까. 이거 뭐랬지? 이거 골프 우산이던데요. 네, 이게 챔버 써 있는. 근데 이거를 네. 이거를 집에 가실 때 저기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개수대로 가져왔다는데 누가 그걸 눈치채고 얘기한 거예요. 들려고 했다면 기분 좋았으려고 그랬는데. 네. 근데 이 132도가 되는 거예요. 과학으로. 이거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34도가 되려면 2.1kg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장비가 고장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2kg를 올렸는데 얘가 132도가 안 되고 128도가 됐다. 장비 고장난 거예요. 이 과학을 거슬렀잖아요. 그래서 찝어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이 엔지니어들이 프린터를 보면 얘는 건조가 잘 되는 장비야. 딱 다 찝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얘 멸균 상태. 그리고 얘의 그 멸균기의 이 수준 이런 것들. 근데 왜냐하면 이 진공도에 따라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건조를 할 때는 음압에서 하는 거예요. 음압. 그리고 음압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이따 보여줬거든요. 영상으로요. 근데 실질적으로 스팀의 핵심 원리는 이 스팀이 물체에 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0분의 1로 줄어버립니다. 얘가. 기체가. 그러면서 계속 이 열교환을 하면서 응축작용이 일어나면서 이 물에 의해서 이게 균을 죽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만약에 이 스팀이 공기가 있잖아요. 스팀하고 절대 안 섞이는 거예요. 왜? 이 스팀이 물을 만들었잖아요. 물하고 공기가 섞이나요? 안 섞이죠. 왜 보세요. 여러분 컵을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기가 있어서 하면 그 공기가 밑으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옆으로 하고 가죠. 그 공기가. 스팀 멸균이 똑같아요. 멸균기의 안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럼 공기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스팀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공기가 도망갈 데가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포라고 했을 때 여기로 하게 되면 같이 모이면 가운데는 이렇게 공기가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팀이 달 수 있을까 못 돼요. 못 다면 얘도 134도고 얘도 134도고 공기도요. 근데 스팀이 단 애만 3분 만에 죽고 스팀이 안 단 이 얘는 5시간, 6시간 해도 안 죽는 거예요. 이게 스팀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류가 그래비티에서 프리베큐으로 넘어갑니다. 네, 첫 강의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할 수 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